사고력 수학을 다루는 곳과 경시 수학만을 하는 곳은 일단 컨텐츠부터 다릅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컨텐츠는 아이들에게 생각을 하도록, 뇌를 움직이도록 발문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놓고 어려운 문제를 유형별로 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고력 수학이 아닙니다. 과정마다 아이가 생각하게 하고 뇌를 움직이게 하는 발문이 있는지, 그것이 사고력 수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내용이 어렵든 쉽든 아이의 두뇌가 움직이고 아이가 생각을 하게 만들면 그것은 아이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다루더라도 그냥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하고 유사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사고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경시 수학을 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아이인데도 어려운 책이라고 2번 보고 3번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또 보고 또 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책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고 해서 아이들이 사고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은 자기가 못 푸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때 보면 막 수학을 되게 잘하는 수학 천재야 이렇게 불리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을 보면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즉, 사고력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해서 이루어내고 자기가 이건 알게 됐어 모르게 됐어를 비교하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협력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을 즐깁니다. 사고력 수학 NC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을 찾기 위해 몇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념을 알려주고 그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원리가 제시되면서 계속 문제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즉, 지금 배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의 뇌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문이 이어지고 흐름이 전개됩니다. 학습자가 어떻게 해야 계속 생각을 하게 될까가 바로 NC가 개발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사실 수업 준비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습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교재와 교국뿐이 아닙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필요한 피드백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연구하고, 다른 친구들의 반응에 대한 아이의 다양한 대응까지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제각각 자기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선생님이 그 유레카의 순간, 그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하여 수업하고 있지만 아이 하나하나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면 고도의 수업 방법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사고력이 키워지니까요. 자, 이제 사고력 수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 키워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나요? 자, 오늘은 초등 저학년 수학과 사고력 수학, 그리고 CMS 사고력 수학 NC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